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16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대만 선거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몇 신문 보도를 봤는데 좀 입체적인 면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대만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해서 뭐 중국이 침공한다는 이런 시나리오죠. 했을 때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몸이 달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좀 주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한국, 일본, 미국 이 삼국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시각, 이런 걸 한번 또 재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만 선거 이거 한 장이 많은 걸 설명해줘요. 이게 보면은 지금 라이칭태 칭티 DPP죠. 민진당 기존에 이제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이 또 새롭게 대통령을 배출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 당이 이제 3기를 연속으로 하는 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2번 했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통령 하던 사람이 새로 나왔는데 다시 된 거죠. 이렇게 3연임이 된 셈인데, DPP라는 민진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예외적이다. 자, 이런 면에서 어떤 미국의 승리다. 미국의 영향력 하에 계속 이제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 공깃돌로서, 또는 심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프락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즉 중국의 침공을 유발하는, 중국이 침공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 우크라이나와는 좀 다르다. 그런 변화가 좀 감지가 돼요. 비록 이번에 이제 40.1%로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야당을 지지한 표가 60%나 됐어요. 차이잉원이 받았던 지난 선거죠. 그러니까 20년 선거에서 57%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견제 심리가 이제 작용이 됐다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제 고엔지인 TPP가 26.5%나 이제 득표를 했거든요. 이 고엔지는 뭐냐면은 기존의 DPP하고 KMT에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제3세력이에요.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세력이에요. 중국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KMT와 DPP의 중간 유연한 쪽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친중적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즉 한미적 대화를 하면은 한미적 대응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미국의 영향권 내에서 어느 정도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TPP랑 KMT랑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있었어요.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은 성향이 비슷하니까 후보 단일화가 되는 거거든요. 단일화를 이제 논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3자로 갈라졌기 때문에 라이칭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돼요. 이게 이제 대통령은 계속 민진당이 배출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정치적 환경은 다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우위가 계속 유지됐지만 미국의 영향력으로 대만이 과한 행동을 요구받을 때는 내부에서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만 의회에 지금 의석 구도인데, 이때까지는 지난 2번은 차이잉원 때는 대통령도 되면서 의회의 과반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실패했어요. 그 구도가 묘하게 됐어요. DPP가 51석이고 국민당이 52석이에요. 일단 한 석 졌어요. 거기다가 고엔지에 TPP가 8석을 가지고 있고 그 외가 2석이에요. 즉 이거는 고엔지의 TPP가 엄청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렵다.
비록 이제 전체적인 대표성은 친미적인 성향, 즉 대만의 독립을 강조하는 그런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그래서 요 한 장 가지고도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 즉 대만이 미국의 입김에서 마음대로 휩쓸릴 만큼 녹록하지는 않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나라의 위상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랑 비교했을 때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이런 것이 날 가능성은 좀 적다. 그게 제 시각입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불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대만 선거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잘 표시를 했죠. DPP가 51석, KMT가 52석, 그 TPP가 8석을 가짐으로 인해서 TPP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이 덕으로 됐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가 대만의 희망을 지금 선사했다. 이렇게도 봐줘요. 득표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 26점 얼마였죠? 26.5%. 여기서 잘못하면은 국민당을 흡수할 수 있다. 다음 선거 때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아주 강력한 어떤 압박 정책, 지나친 압박 정책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의 대만을 너무 쉽게 봐서 자기들이 중국을 타격을 주는 어떤 수단으로서, 심지어는 군사적 목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대만의 안위는 무관하게, 이런 가능성 여지도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의회, 죄송합니다. 대만 의회는 입법원이라고 불리는 것 같고, 2004년 이래 처음으로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껍질만 민진당의 대통령이고 내부는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투표 결과를 선보였다.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랑 다른 것이, 지금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삼으려고 할 수 있다. 즉 제2의 프락치 전쟁을 미국이 시도할 수 있다.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실패해서 두 번 다시 시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단지 힘과 힘의 충돌, 군사 작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안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대만이 자기들 수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35.25%예요. 우리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은 지금 세계 제1의 경제예요. 근데 35.25%인데 이게 21년 만에 최저라고 해요. 계속 줄어왔다는 거예요. 계속 줄여온 건데 그래도 그게 35.25%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1등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빈국 중에 하나였고, 미국이 좀 돈을 쓴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나라 전체를 미국이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유지했던 생활 수준에 맞게. 그게 들어간 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전쟁 비용까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를 먹여 살리는데. 그렇지만 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제 규모다. 대만의 경제 규모는 우리 2분의 1 정도 됩니다. 미국이 얘기를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처럼. 대만이 미친 척하고 이 35.5%를 포기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이걸 포기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맞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엄청난 자국의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했을 때 그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부분, 불안정해지는 부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돈을 풀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우크라이나 대비해서 여러 배의 돈이 필요할 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유예요. 대만 사람들이 이걸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줄이려고 줄인 것인데 35.25%라는 거예요. 과거 최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대만의 물건을 수입해 주지 않고 또 중국의 투자가
대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완전히 끊어진다고 봤을 때는 상황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요. 35.25%가 0%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 가운데서 등거리 외교를 잘 한 것이다.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예. 또 하나는 국제 정치에서 대만의 위상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경제력이나 역량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대접을 못 받죠, 외교적으로. 왜냐? 중국과 미국의 선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했을 때 1979년 1월 1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자, 하나의 중국에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는 단교를 했고, 그 외에 그 영향이 주변에서 계속 파급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91년인가 92년인가 중국과 수교를 했을 때 당연히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서방권이 전부 다 이제 중국과 다시 수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범 사례로 삼은 건 전부 다 미국 거를 본보기로 삼은 거거든요. 그럼 전부 다 대만과 단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91년인가 90년인가 잠깐만요. 예, 우리는 9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과 수교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강성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대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도 중국이 강력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으로 해서 눈치를 보고 슬슬 대만에서 발을 뺀 거예요. 지금 이거 독일의 공영방송인 DW 제목인데 대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 8년간 대만과 외교 관계를 청산한 나라가 10개 나라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 이거는 위키피디아 자료인데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12, 현재 이런데 하루 이틀 전에 기사가 났죠. 그 대만의 선거 결과가 나고 이 투발루라고 돼 있는 1979년에 조그만 섬나라예요. 호주 북쪽에 있는 여기가 외교 관계를 청산했죠. 예.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나라들도 이름도 알기 힘든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외교적 영향력이 세계에서 발언권이 약한 나라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외교 관계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고립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를 가지고 미국이 게임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미국이 대만은 미국 아니면은 신세질 외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맹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만이 미국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했을 때 독립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게 희생을 강조받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만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대만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나게 돼요. 그 나는 손실을 전부 다 미국이 메꿔줘야 되는데 대만의 경제 수준이 그 정도냐, 미국이 그 정도를 메꿔줄 힘이 되느냐,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우크라이나랑 똑같이 미국이 대만을 활용할 수 있을까? 예. 거기는 이제 정치 구조를 바꾸는데도 미국이 직접 개입했잖아요. 뭐 유로 마이단이나 뭐 오렌지 혁명 같은 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다 작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치권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정치 수준이냐 대만이 아니죠. 이게 직접적으로 개입 못했잖아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저런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 우리 편에 서준다면 내가 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중국 없이도 내가 너 잘 먹여 살려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냐? 미국 말고는. 예. 그러면 없잖아요. 저 섬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쪽은 뭐 폴란드나 뭐 헝가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인 지원을 받거나 그들 수출 물량을 외국에 판다 했을 때 육로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근데 대만은 섬나라예요. 그리고 주변에 초강력한 예를 들어서 중국 해군이 있단 말이에요. 해상 봉쇄만 하더라도 대만은 금방 고립돼요. 네. 그리고 누구나 봐왔지만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 대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 장개석이 중국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미국의 유일한 파트너였잖아요. 저기는 공산당 세력이 있고 한국 전쟁 때 싸움까지 한 나라인데, 예? 한 시간이 좀 지나서 한 20여 년 지나니까 미국의 이해관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요구를 그냥 쉽게 받아들여주면서 대만하고는 그냥 안면몰수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대만과 단교를 했어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의리를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린 거잖아요. 한 방에. 그런데 지금은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만 사람이면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나라는 지금 미국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마음이 또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쉽게 잘릴 수 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다가 또 미국이 지금도 고위 관료를 중국에 계속 보내고 있는데 중국과 또 어떤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과연 대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느냐? 예전에도 반영 안 됐다. 그러면 또 다른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또 황혼에 붕 떤다. 그게 대만의 미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자, 이 관점에서 또 재밌는 게 일본의 반응. 자, 이거는 작년 12월 22일 날 나온 기사인데 대만 선거를 앞두고 자, 일본 방송이죠. 테레동 비선가? 예, 이런데 이 제목이 한국 특파원발 한국에 있는 일본인 특파원이죠. 기사인데 제목이 좀 묘해요. 대만 유사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이게 일본에 되게 복잡한 속내가 읽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전략 분석 기관들에서 중국과의 워게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데 거기 항상 미국의 파트너로 분류되는 나라가 어디냐? 군사적 파트너죠. 같이 싸움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대만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 미국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간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그걸 이미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대만에서 전쟁 상태가 발생하면은 일본은 자동으로 들어간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들어가냐? 우리는 100% 원치 않는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한국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심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지금 기시다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10%도 초중반대예요. 엄청나게 낮죠. 예, 지금 제가 봐서는 한 14, 15,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거의 최하 수준이에요. 자, 그런 기시다 정권이 아직도 아베파를 내각에서 잘라내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지지다. 자, 그럼 미국이 기시다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시다가 한테 요구받는 가장 큰 것은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미국보다도 일본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이번 대만 선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여주는 관심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배 이상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약간은 특정 세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패전국의 멍에를 좀 벗어나서 자위대가 파병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베 시절의 생각이죠. 옛날에 영광에 다가설 수 있게 족쇄가 풀리는 그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큰 시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저항할 생각이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구나. 그게 일본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구도가 완벽하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블랙홀로 다리에 탁 그물이 감긴 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우리만 그렇게 해? 한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강력한 압박이 없어? 우리나라가 그 분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자, 한참 진행 후에 국제적인 여론이
중국한테 너무나 중국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너무나 불리하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만약 생긴다면은 간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감히 합니다. 예. 그걸 일본이 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미국보다 앞서서 왜 미국은 중국과 바로 맞짱을 뜨게 되면 핵전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중에 일본은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의로. 왜 우리는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는데 왜 한국은 왜 빼줘? 예.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크게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사에 저는 이제 일본 기사를 통해서 한국 여론조사를 소개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만 유사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64%다. 근데 이외에 42%는 뭐냐, 그 중에 후방 지원이다. 이것도 늦게 해주겠죠. 즉, 한국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중국이 제1의 경제 파트너인데,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중국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 있죠. 예. 뭐 거기서 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 방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민들의 전반적인 균형 감각은 뭐냐, 뭐 중국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옛날 영국 BBC 기자의 말대로 이 세상에 힘센 나라들을 뒤에는 전부 다 놈자를 붙이는 나라다. 러시아 놈, 중국 놈, 일본 놈, 미국 놈. 네, 그게 우리나라의 힘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후방 지원 42%, 군사작전 직접 참여해야 된다 22.5%라고 나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이게 맞닥뜨려지면 이 비율은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CIS,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거지만 워게임을 하면 항상 일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워게임의 내용은 뭐냐면은,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 측의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의 피해도 엄청나다,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이 발을 먼저 들이민다. 그 전황이 좋지 않으면 미국은 발을 뺄 수도 있는데, 그럼 가까운 데 있는 일본은 중국과 평생 철천지 원수로 지내란 말이냐?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왜 미국 우리한테만 그래? 한국한테도 요구해라.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핑계댈 게 많죠. 북한 문제가 또 있고, 또 미군 기지에 3만 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이 본격적으로 만약 관여하면은 한반도 평택에 중국군의 공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북한 문제가 또 걸려요. 북한 문제는 어디 편에 서줄 것이냐. 이래 되면 미국은 셈법이 너무 복잡해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더더욱 불안한 겁니다. 일본만으로 해결하려고, 간을 보려고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미군이.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